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원하는 걸 손에 넣어도 금방 허무해질까? 행복을 쫓으면 쫓을수록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건 왜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완벽한 인간관계를 꿈꾸지만 이상하게도 원하는 걸 손에 넣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죠. 하지만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진정한 만족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꿰뚫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지는 고통 속에 살고 그것을 얻고 나면 곧 권태를 느끼며 다시 새로운 욕망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불만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너무 간절히 원했던 목표를 이뤘는데 기쁨은 잠깐이고 이내 공허함이 밀려오는 순간, 시험에 합격하고 원하는 직장을 얻고 기대했던 연애를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뭔가 허전해지는 기분. 행복이란 게 계속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느낌.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문제를 철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행복을 쫓는 것보다 더 현명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욕망을 줄이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삶은 시계추와 같다. 한쪽 끝에는 고통이, 다른 쪽 끝에는 권태가 있다. 라는 말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통찰을 잘 드러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임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나 욕망을 간절히 원할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결핍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갈망했던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전의 시간은 불안과 갈증, 그리고 결핍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한 모금의 물을 기다리듯 우리 내면은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처음에는 큰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때의 감정에 익숙해지며 결국 이전에 느꼈던 결핍의 감정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시계추가 끊임없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흔들리듯 한쪽에서는 고통, 다른 쪽에서는 권태라는 두 감정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 욕망을 충족시키면 일시적으로 고통이 해소되지만 곧 그 상태에 익숙해져 버려 권태를 느끼게 되고 다시 새로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시계추의 법칙이라 표현하며 인간이 욕망을 충족시킬 때마다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 결국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갈망하게 되는 환경에 노출됩니다. 최신 스마트폰, 명품, 높은 사회적 지위 등은 단기간에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곧바로 새로운 대상에 대한 욕망이 생겨나며 그 만족감은 금세 사라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로 인해 일시적인 기쁨을 느끼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결핍과 권태의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가 이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함을 경고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온은 더 많은 것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자제하고 줄이는 데서 온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소비주의와 SNS 시대의 무한한 욕망은 결국 우리를 시계추처럼 한쪽은 고통, 한쪽은 권태로 이끌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은 부정적인 것이고 고통은 긍정적인 것이다. 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은 일반적인 행복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적극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통이 사라진 상태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고통은 적극적으로 존재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직면해야 하는 근본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배가 고플 때 음식이 없으면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면 슬픔을 경험하며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좌절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은 매우 명확하고 실제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배고픔이 해소되면 더 이상 음식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며 목표를 이루고 난 후에는 다시 새로운 목표를 찾으며 만족감을 상실합니다. 이처럼 행복은 무언가가 결핍된 상태에서 그 결핍이 사라지는 순간에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큰 고민이 해결되었을 때, 힘든 시험이 끝났을 때의 안도감처럼 행복은 결국 고통이 제거된 상태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라는 부정적인 의미에서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행복을 부정적인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고통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며 우리의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배고픔과 추위, 불편함을 느끼며 성장하면서 경쟁, 실패, 관계의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경험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실체이며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주장입니다. 그는 고통이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쫓기보다 오히려 고통을 최소화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사실 행복은 일정한 상태로 지속될 수 없는 덧없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행복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우리가 경험하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입니다. 이 철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 끝없는 욕망을 채우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결핍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부를 이루고 나면 더 큰 부를 원하게 되면서 다시 불만족을 느낍니다. 또 사랑을 찾아 헤매다가 연애를 시작하면 그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권태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복을 쫓을수록 오히려 행복은 멀어지고, 반대로 우리가 행복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삶을 설계할 때 오히려 더 평온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단순한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행복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대신 삶을 보다 냉철하게 바라보고 현실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행복을 이루겠다는 헛된 목표를 세우기보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줄이고 불필요한 걱정과 집착을 덜어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인간의 심리적 본성과 행복의 본질을 통찰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지만 정작 행복이 우리 곁에 있을 때는 그것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인식 구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상태보다는 부정적인 상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생존을 위해 위험 요소를 더 빠르게 감지해야 했고, 고통과 결핍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본능적인 성향 때문에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행복을 쉽게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사라질 때에야 비로소 그 가치를 실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할 때 우리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특별히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큰 병을 앓게 되면 그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그 존재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그동안 받았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많은 것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편안한 집, 따뜻한 음식, 안정적인 생활 등이 사라지거나 위협받을 때 우리는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즉, 인간은 결핍을 통해서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행복을 비로소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점도 이 문제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행복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결국 그것을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평범한 직장에서 일할 때는 그 안정된 생활을 지루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직장을 잃고 난 후에는 안정적인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삶에서 행복을 더 깊이 느끼려면 의식적으로 현재의 순간을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하고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행복이 사라진 후에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우리 곁에 있을 때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행이 닥쳤을 때만 과거의 행복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고통을 줄이고 좀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정신을 형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을 외로움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으로 깊이 있는 사유와 창조적인 성과는 고독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본능적인 욕구가 때때로 우리의 정신적 발전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에 맞추고 사회적 규범을 따르며 군중의 의견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만의 깊은 사고를 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 평범한 사고방식에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철학자들은 대부분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자기 내면을 탐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뉴턴, 칸트, 니체, 아인슈타인 같은 인물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깊이 있는 사유를 발전시켰고 그 결과 인류의 사고를 바꾸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학계와 거리를 두고 프랑크푸르트에서 고독한 삶을 살면서 철학적 탐구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대중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기만의 철학을 조용히 연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철학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고독을 견디기 더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타인과 연결될 수 있게 되었고 끊임없는 소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환경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오히려 타인과 비교하며 더 큰 결핍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따른다면 우리는 이런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고독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깊이 있는 사유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고 외부의 소음 없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단순히 철학적 사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평온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실망하고 상처받으며 쓸데없는 비교와 경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반면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내면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은 단순히 지적인 성장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한 철학적 태도를 제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정신이 길러지는 과정이며 보다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쇼펜하우어가 말한 세상은 비극과 희극 사이에서 오간다라는 문장은 인간 삶의 본질을 통찰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단순히 비극적이거나 희극적이라고 규정할 수 없으며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흘러간다고 보았습니다. 비극과 희극이라는 개념은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인간 존재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지만 같은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거나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어처구니 없는 희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우리는 비극적인 순간과 희극적인 순간을 오가며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과 모순을 인식하는 것이 철학적 사고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하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시련과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실패를 겪으며 건강을 잃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삶은 철저한 비극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절망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져 괴로워할 때 누군가는 그것을 희극처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운명이라 여기고 깊이 절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을 웃어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삶은 희극적인 요소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는 시험에서 한번 실패하는 것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의 고민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연애에서 시련을 당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조차 희미해지거나 오히려 그때의 일이 웃음이 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근본적으로 모순적이며 우리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수록 더욱 고통스러워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삶을 조금 더 가벼운 태도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삶이 비극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희극처럼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기대와 실망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다음 날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은 우리에게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비극 속에서 좌절할 수도 있지만 같은 상황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희극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인생의 비극성을 너무 깊이 고민하고 절망에 빠지는 대신 때때로 한 발짝 물러서서 세상을 희극처럼 바라보는 여유를 갖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삶은 본질적으로 비극과 희극 사이를 오가는 연극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연극 속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연극을 비극으로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희극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인간의 삶이 왜 끝없는 욕망과 불만족 속에서 반복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쫓아왔던 것들이 사실은 더 깊은 결핍을 만들어 왔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도 금세 시들해지고 또 다른 목표를 찾아 달려가야 하는 이 끝없는 흐름 속에서 진정한 만족이란 게 과연 존재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행복을 쫓을수록 오히려 불행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행복해지려 하기보다는 불행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힘들었던 순간들은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견디기 힘든 고통 때문이 아니었나요? 경제적 압박,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이런 요소들이 삶을 더 힘들게 만들었지 특별히 행복하지 않아서 견디기 어려웠던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초점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더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대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것, 쓸데없는 욕망을 내려놓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를 더 평온한 상태로 이끌어준다고 말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행을 피하기 위해 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끝없이 달려왔지만 정작 중요한 건 더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단순한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철학입니다. 행복을 쫓느라 지치셨다면 이제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더 단순한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결국 가장 지혜로운 삶이란 더 많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덜 원하는 법을 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